문장의 표현 부분입니다. 이 중에 문장 종결 표현부터 나왔는데, 자, 종결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종결 어미가 지금 어떤 게 사용됐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문장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평서문을 보면 하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일 없이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내렸다 이 형태로 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 같은 경우는 청자에게 지금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인데, 자, 문장의 종류가 지금 3가지가 있네요. 판정 의문문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yes, no의 형태로 대답하는 것. 자, 긍정 내지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언제, 누구, 무엇과 같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의문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문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설명을이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여기 언제부터 할 때 언제 있죠? 언제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지금 또 한 가지, 자,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형태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또 대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서술이나 명령, 감탄 등의 의미가 있는데,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나 그걸 안다 이런 얘기죠. 보통 우리가 그 문학에서 서리법이라는 거 있죠. 바로 이게 여기 있는 수사 의문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문하고 지금 청유문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명령문인 경우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면, 자, 청유문이라는 것은 요청이나 제안이에요. 자, 차이점은 뭐냐? 자, 명령문과 다르게 청유문에는 동작을 화자와 그 다음에 청자가 함께 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동이 같이, 주체적인 행동이 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문. 이건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을 우리는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감탄사가 오는 경우가 많겠죠. 자, 감탄의 어떤 느낌표 같네요. 자, 높임표 바로 내려갑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의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이것을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상대, 객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체 높임을 보시면 화자가, 자, 주체,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의 주어죠?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너마롬이 시를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격조사인 깨서.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서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주격조사 깨서 이렇게 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부사격조사 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4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주어 명사에다가요, 자, 님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주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4가지 유형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이런 것과 관련된 말에 대해서 시를 붙여가지고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높임을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있다라는 단어를 계시다로 바꾼다면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직접 높임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 높임. 자, 근데 이것을 있으시다 형태로 바꾸게 된다면 소유물이나 신체 일부분을 어떤 부분을 있으시다 형태로 바꾸면 이건 간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 예문해 볼게요. 자, 선생님께서는 책을 읽으십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읽고 계십니다. 왜 형태로 바꿨다는 게 직접 높임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뭐를 높이기 위해, 자, 선생님을 높이지만, 자, 선생님이 갖고 계신, 소유하고 있는 책을 통해서 높이는 거야. 의시를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건 계시다니까 이건 직접적인 선생님을 높이는 거라면, 자, 아랫부분도 선생님과 관련된 이 수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둘 다 의시를 썼다는 거. 자, 구분 되겠어요? 자, 특히 여기서 조심할 건 위에 있는 여기 직접 높임에 읽으십니다 할 때 여기도 의시가 쓰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 직접 높임이 아니 간접 높임이 아니라 이거 직접이에요. 만약에 바꾼다면 읽고 계시다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여기 책과 수업은 어떻게 계시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많으십니다, 있으시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간접 높임.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네요. 화자가 청자 곧 상대에 대해서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결 어미가 있죠. 자,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이 되는데 밑에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우리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때 있는 격식체인 경우는 아주 높임에 해당되는 하식시호체부터요. 예사 높임인 하호체, 예사 낮춤인 하객체, 아주 낮춤에 해당되는 헤라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비격식체니까 자, 격식체가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라면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인 사적인 자리의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지금 해요체와 해체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노란색 부분에 헤라체와 그 다음에 여기 해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해에다가 요를 붙이면 뭐가 돼요? 해요체 만들어지나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뭐를 통해서 여기 있는 헤라체의 경우는 요를 붙이면 헤라요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보면 되게 쉽지만 격식체하고 비격식체에 있는 헤라체와 해체를 구분할 때 요를 붙여보는 거야. 요를 붙여봐가지고 자연스러우면 뭐가 되는 거고 그건 해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붙였는데 어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헤라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헤라체는 외려 격식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여체는 비격식체니까 이거 일단 조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세 번째가 객체 높임이 있는데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는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몇몇 동사를 통해서 실현하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부사격 조사 깨를 쓰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자, 예문에 보시면 아버지께 자,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드렸다나 모시러 요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 어휘를 사용한 거고요. 노란색 부분은 그다음에 깨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 깨를 썼으니까. 자, 위에 있는 예문은 지금 두 가지가 다 1번과 2번이 다 지금 실현이 된 거고 여기에 비해서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러는 특수 어휘만이 실현이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됐으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시간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편은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인데 자, 바라시하고 그다음에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 이거 기준점은 바라시를 잡았다면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느냐, 동시에 일어났느냐, 나중에 일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저기한테 가보라고 부장님한테. 자, 그 다음에 과거시에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과거시제라고 하는데 자, 주로 선어만 어미 무엇을 통해서? at과 이거 선어만 어미라고 했으니까 어말어미 앞에 부분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 이거 선어만 어미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과거 시대 선어만 어미입니다. 지금 이때 그를 막았다의 이 경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라면을 먹었다 두 가지가 바로 어떻게 과거 시대 선어만 어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아덧이나 얻엇을 쓴대요.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자, 이것이 과거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다? 단절을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 예문에 보시면 자, 우리는 어릴 때 같은 집에 살았었다는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과거 사실의 단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단절 이렇게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회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붙일 수 있다? 덜을 붙이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관형사절로 안길 때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조심 좀 하셔야 돼요. 동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여기서 지금 관형사 어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동사인 경우는 뭘 붙일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 은이나 던을 붙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쉬운 거거든. 동사가 있으면 있다라는 동사가 있다면 이 경우에 1분 있던 되나요? 얘를 붙일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 아랫부분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인 경우는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뭐 건밖에 붙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이던, 자, 학생이었던 이렇게 해가지고 이다가 붙어 있죠 지금. 보이나요? 자, 다시.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학생이라는 체원에다가 자, 체원 부분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자, 여기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여기 붙어 있죠. 자, 이걸 활용을 시켜놨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이다에다 뭘 붙여버렸다? 자, 던을 붙임으로써 이것을 지금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 이걸 붙여가지고 과거 시제를 지금 실현했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다음에 자, 현재 시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현재 시제인 경우는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간적 표현인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마음이 는이나 니은에 의해 실현이 되고, 자, 그다음에 형용사 이다인 경우에는 특정 의미가 결합되지 않는 상태로 실현이 된다는 거.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뭐 했냐면 과거 시제에서 선어만 의미는 아시나 어스 또는 아덧 이것을 쓴다고 그랬었죠? 또는 덜을 쓴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현재 시제에 오면 이때 선어만 의미는 자, 는이나 니은, 동사인 경우는 니은이나 는을 붙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인 경우는 또는 서술격 조사인 경우는 뭘 붙인다? 특정 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 예쁘다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현재형을 그냥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또는 학생이다 이 형태로.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관형사절로 안길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고, 자, 형용사와 이다인 경우는 뭘 붙인다? 자, 을을 붙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과거하고 좀 구분해 볼게요. 자, 과거를 나타낼 때 이때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인 경우는 은이나 던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던을 붙였죠. 자, 근데 아래 내려가서 지금 여기 현재 시제인 경우는 자, 동사인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이고, 그다음에 형용사나 이다인 경우는 은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예문에서 자, 있다라는 동사에다가 여기 는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는. 자, 그 다음에 다르다, 이건 형용사죠. 일단 다르다에 니은밖에 못 붙었네요. 자, 그 다음에 회장이다에 여기도 니은만 붙어놨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지금 현재 시제를 지금 실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동사 형용사 구분 안 해도 돼요. 자, 사건 시가 발화 시 이후의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건데, 자, 주로 선어만음이 개세에 의해 실현이 됩니다. 자, 이건 동사나 형용사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쳐진 자, 리을 것 이것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get이 붙었네요. 자, 그 다음에 도착할 겁니다. 리을 것 이렇게 붙었고, 자, 그 다음에 자, 관형사 절로 안길 때는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는다? 자, 을 또는 리을이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먹을 음식에 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과거, 현재, 미래.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 표로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역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중에서 뭐 품사가 다른 것 이걸 구분할 때 이 동사나 형용사 구분할 때 거기에 붙어 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뭐가 붙어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상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진행상인 경우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자, 완료상인 경우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자, 완료된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완료 지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자, 놀고 있다라는 단어에 보시면 자, 노는 행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완료상인 경우는 자, 먹어 버렸다나 또는 피어 있다. 자, 여기 있다하고 고 있다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있다는 건 피어 있는 동작 자체는 완료가 됐고 이것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 자,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그 서술어에 해당되는 동작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건지 이미 그 동작이 끝났는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고있다라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형은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이 문장 표현에서 이 고있다는요, 보통 우리가 뭐로 많이 써요? 이건 진행으로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은 다 지금 여기서 지금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다 벗고 있는데 형만 만약에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자를 언제 쓴 거야? 이미 그 이전에 쓴 게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완료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막 어떤 모자를 쓰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건 진행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좀 쉬워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들. 자, 예문을 하나 보시면 자, 철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한다면 자, 이 경우 이거는 지금 완료형인가요? 진행형인가요? 앉아 있다. 완료 맞아요? 앉아 있는 건데 맞아요? 뭐로 보라고 했어? 그 동사의 동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끝나는지를 보라고 했죠. 앉는 동작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료로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앉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그렇지. 앉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그 동사의 이 동사 자체가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끝났는지를 그걸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자, 4번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하게 될 텐데, 자, 피동이라는 것은 남에게 동작을 당하는 거라면, 사동표현은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동표현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동하고 사동의 개념을 자꾸 여기 접미사를 구분하느냐고 이렇게 써먹긴 하는데, 자, 피동의 반대 개념이 사동이 아니에요. 피동의 반대 개념은 능동이 되는 거고요. 사동의 반대 개념은 주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의 방법은 뭐를 붙이는 방법? 자, 여기서 지금 피동 접미사의 이실이기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덮였다를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 덮였다에 이가 여기 숨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아지다, 어디다와 같이 이걸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먹어 버렸다 이런 것처럼 여기서 어디다가 여기 숨어 있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사동편을 보시면 자, 사동 전미사는 피동 전미사와 거의 형태가 유사한데 이희리기 우구수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도 물을 먹였다 할 때 여기도 먹이었다 이가 붙어 있네요. 자, 그리고 개하다인 경우는 자, 여기서 집에 가게 하셨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가는 동작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데 이때 위에 있는 지금 전미사가 붙는 자, 이런 지금 저기를 파생적 피동 또는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지다 어디다가 붙었죠? 자, 이런 또는 개하다가 붙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통사적 사동, 통사적 피동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많이 써먹을 거예요, 나중에. 자, 파생적 피동, 그다음에 통사적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지다 어디다 또는 개하다가 형태로 붙은 이런 것을 우리는 통사적 피동, 통사적 사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시면요. 자, 부정표현이 있네요. 자, 부정표현은 우리가 안부정문하고 목부정문의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안부정문은 단순 부정 내지 의지에 의한 부정일 때 써먹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목부정문인 경우는 능력 부정에 의한 경우. 자, 외부적인 어떤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 자, 이걸 좀 쓰게 되는데, 자, 아랫부분에서 자, 짧은 부정문인 경우는 안 또는 못을 쓰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긴 부정문인 경우는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형태를 써가지고 긴 부정문의 형태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은 지금 이게 두 가지 안부정문, 목부정문을 얘기했는데요. 자, 오른쪽 날개 부분에 지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쓸 때의 부정표현은 뭘 쓴다? 이때 뭐뭐하지 말다의 형태의 부정문을 쓰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말다 부정문이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가지 마라 또는 가지 말자 각각 명령, 청유형을 나타내는 거죠.
자, 아랫부분입니다. 자, 인용 표현인데요. 자, 인용 표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 큰 따옴표를 붙이거나 또는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자, 이때 인용격 조사인 바로 라고를 붙이는 방법이 직접 인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없이 인용 부호 없이 그냥 간접 인용격 조사인 고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간접 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간접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게 되면 자,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 대명사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자, 그다음에 시간 표현이 바뀌고 공간적 표현이나 자, 서술어 등의 어떤 높임 표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아랫부분에 그 문제 보시면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사어와 그것의 실현 방법, 수식 대상 등을 지금 따로 정리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우리는 옷을 따뜻하게 입었다 할 때 따뜻하게는 뭘 꾸며줘요? 자, 입었다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때 따뜻하게가 부사어가 되는 거고 자, 이때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어떻게 자, 따뜻하다. 자, 이것이 형용사가 지금 뭐를 바뀐 거예요? 하계를 붙여가지고 얘를 부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용언이 부사형이 부사어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수식의 대상은 바로 뭘 꾸며준다? 자,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 입다라는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 아주 세우탈 때 아주가 여기서 지금 부사어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실현 방법은 아주라는 것은 뭐가 돼? 이거 부사예요. 그냥 아주 자체가. 부사가 부사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세라는 뭘 꾸며준다? 이 경우는 지금 관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B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설마라는 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문장 부사가 되는데요. 자, 이때 같은 경우 실현 방법은 설마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바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D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반장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반장이란 명사에다 의로를 붙여놨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체언, 반장이라는 명사에다 의로라는 부사격 조사를 붙임으로써 얘를 부사로 실현을 시켰고요. 자, 이거 꾸며주는 건 추천하다를 꾸며주니까 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용어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깨빨리 부분인데 자, 이 경우는 지금 부사어가 두 개가 왔네요. 자, 깨라는 부사어와 빨리는 부사가 나란히 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깨라는 것도 그렇고 빨리는 그냥 그 자체가 부사입니다.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꾀는 빨리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자, C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 비해서 빨리 맞췄다 할 때 빨리는 마치다라는 동사를 꾸며 용어를 꾸며주는 A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2번. 자, 여기서 절의 종류를 쓰고 그다음 생략된 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내가 어제 옷을 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지금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되죠. 내가 사다. 이것이 결국 뭘 꾸며줘요? 뒤에 있는 옷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사 절. 이걸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생략된 문장은 옷이라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자, 형이 안경을 쓴 이렇게 안경을 쓰다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 자, 여기도 주어가 지금 생략된 주어지만 자, 이것과 쓰다라는 동생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이 뒤에 있는 뭘 꾸며줘요? 형을 꾸며주니까 얘도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절이면서 이번에 형이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동생은 집을 떠나기로 했다 할 때 여기서 동생이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떠나기에 뭐가 붙었어? 내지 기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부분에서 각각의 높임 표현이네요. 자, 선생님께서는 댁에서 잠을 주무신다 할 때, 자, 이건 지금 주체 높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기억에 뭐라고 했어? 용어인 바로 주무신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바로 높여야 할 인물, 바로 누구? 선생님. 그 다음에 리을 부분에서는 지금 뭐야? 자,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집을 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이게 리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회사로 가서 그분을 배웠다 이건데, 자, 이때 그분을 높여서 배웠다를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객체
높임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니은에 객체를 높이는 용언 배웠다를 썼고, 자, 디귿 부분에 해당되는 자, 그 인물, 그분을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높여서 객체 높이병이 실현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고모님께 연세를 여쭤보았다 했는데, 자, 여기도 지금 고모님께가 지금 높임의 대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쭙다라는 용언과 고모님이라는 자, 높여야 될 인물. 자, 여기서는 부사어죠. 부사어를 높임의 대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나이 대신에 연세를 써가지고 결국 높임을 실현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도 객체 높임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합니다.